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고전이죠. 바로 삼자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의 잠재력, 그러니까 내 안의 보석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다이아몬드 하면 떠오르는 그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땅 속에서 막 캐내서 아직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않은 나의 것 그대로의 원석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되게 놀라운데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아주 평범한, 어찌 보면 좀 볼품없는 돌멩이처럼 보인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저 평범한 돌멩이가 오른쪽에 눈부신 보석으로 변하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 안에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었다니, 이게 과연 우리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평범한 돌멩이 속에 숨겨진 가능성. 방금 말씀드린 이 다이아몬드 원석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삼자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좀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능성, 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두 번째 장, 천년의 지혜가 담긴 고전 삼자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삼자경이라는 책이 원래는 고대 중국에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담긴 통찰력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이 구절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옥 불탁 불성기요, 인 불악 부지이라. 정말 짧은 문장이죠? 근데 여기에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찬찬히 뜯어볼까요? 옥불탁 불성기는 말 그대로 구슬, 즉 옥은 쪼고 다듬지 않으면 그릇, 그러니까 쓸모있는 물건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불악 부지이는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 즉 올바른 도리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와, 옥과 사람을 이렇게 절묘하게 연결시키다니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이 구절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핵심 한자들을 봐야 하는데요. 먼저 옥이 있죠. 이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을 상징해요. 그럼 이 잠재력을 어떻게 깨우느냐? 바로 탁으로 담는 거죠. 쫄탁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쪼고 담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탁의 과정이 뭐겠어요? 바로 배움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바로 의, 즉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인지 아는 지혜와 품성이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장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를 오늘 바로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원석을 다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삼자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의 잠재력이라는 원석을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드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배움, 학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다듬는 과정,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신입사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서툴겠죠? 이때 첫 번째, 데이터 분석 툴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이게 바로 배움입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서 실수를 해서 상사한테 지적을 받았을 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음엔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봐야겠구나 하고 배우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배움이죠. 세 번째, 매일 아침 15분 일찍 출근해서 그날 업무를 계획하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마지막으로 동료가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아요 라고 조언해 줄 때 방어적으로 아닌데요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견 고마워요 라며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 모든 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로 나라는 원석을 쪼고 다듬는 타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나 자신을 다듬어가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번째 장에서는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빛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배움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많이 쌓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저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경지는 지혜의, 즉 올바른 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똑똑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서 이기는 게 지식이라면 모두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방향으로 팀을 이끌어서 함께 성공하는 것, 그게 바로 의, 즉 지혜입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할 줄 아는 내면의 힘, 바로 인격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잘 닦인 보석의 차이, 구체적인 이야기로 비교해 볼까요? 같은 팀에 재능 있는 동료 민수와 지혜가 있다고 해봅시다.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실패로 끝났어요. 아직 원석 상태인 민수는 내 아이디어는 완벽했는데 다른 팀원들이 제대로 못 따라왔어 라면서 남 탓을 합니다. 팀장의 피드백에는 제 의도를 오해하셨네요 라며 방어하기 바쁘죠. 반면에 배움을 통해 보석으로 거듭난 지혜는 달라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특히 제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라면서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팀장의 피드백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누가 더 성장하고 결국 팀의 신뢰를 얻게 될까요?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민수에 가까운 사람일까 아니면 지혜에 가까운 사람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배움은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막연했던 잠재력을 실제 능력으로 바꿔주고요.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빛을 더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죠. 배움의 힘은 이토록 대단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귀한 원석, 그 무한한 가능성의 보석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떤 배움으로 다듬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찬란한 빛을 내게 하시겠습니까?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바로 오늘 아주 작은 배움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